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상대학교 트라이볼로지 6조 이희동, 이주영, 고가람, 진명, 이지훈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승강기라는 주제로 트라이볼로지와 관련하여 여러분께 설명드리려 합니다. 승강기는 여러분도 일상적으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인간의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층 건물이나 깊숙한 지하까지 건물이 지어지자 고층 또는 지하로 사람이나 물자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든 기계로 수직 상승 또는 수직 하강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흔히 승강기의 영문명인 엘리베이터와 혼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승강기의 작동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로프식 승강기. 가장 흔한 형태의 작동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카와 균형추를 로프로 연결하고 도르래를 이용하여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로프식 엘리베이터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엘리베이터이기도 합니다. 특징으로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부드러운 운행이 가능하기에 고층 및 중층 건물에 적합합니다. 둘째, 유압식 승강기.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실린더 피스톤의 동력으로 작동합니다. 펌프로 오일을 실린더로 주입하여 피스톤을 움직이기 때문에 피스톤이 부드럽게 엘리베이터 칼에 들어올립니다. 또한 밸브로 오일량을 조절하여 부드러운 하강을 만듭니다. 특징으로는 설치하기가 로프식보다 더 쉽고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며 중량물 운송에 유리합니다. 저층 빌딩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의 두 가지 방식 중 로프식 승강기를 위주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로프식 승강기의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로프식 엘리베이터는 권상기의 출력축에 조립된 시브, 즉 도르래와 와이어 로프 사이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칼을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작동 과정을 보면 승강장이나 카 내의 조작 버튼에 이용자가 원하는 층을 등록하면 제어반에서 등록 신호를 받아 지령을 내려 승강장 도어 및 카 도어의 브레이크를 개방하여 승객 또는 운송물을 카 내외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후에 제어반에서 권상기를 구동시켜 와이어 로프의 마찰력으로 카가 레일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등록된 층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으로 동작합니다. 이때 균형추를 사용하지 않고 권상기만으로 칼을 끌어올리면 권동식 승강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승강기를 운행하면서 가장 골칫거리는 진동입니다. 이는 대부분 기계실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권상기 결함에 의한 원인, 즉 베어링 결함, 축 정렬 불량, 무게 중심의 불평형, 기어 손상 등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권상기의 무게를 두고 이번 주제를 풀어나가려 합니다. 우선 권상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상기는 메인 로프가 걸린 시브를 회전시켜 칼을 상승, 하강시키는 장치입니다. 권상기는 카의 속도에 따라서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데 카의 속도가 분당 120m 이하인 경우에는 전동기의 회전을 기어를 통해 일정 비율로 감속하여 카를 구동하는 기어 방식을 사용하고 카의 속도가 분당 1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동기의 회전축에 직접 시브를 부착하여 부동하는 기어리스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도 트라이볼로지와 조금 더 깊게 관련이 있다 생각하여 기어식 권상기를 추가로 살펴보았습니다. 기어식 권상기에서 감속기는 크게 웜기어와 헬리컬 기어가 주로 사용되는데 웜기어는 중저속, 헬리컬 기어는 고속 기종에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칼을 이동시키기 위한 전동기의 회전은 유성기어가 포함된 제동기 드럼을 통해 기어 샤프트에서 감속되어 전달되며 주 도르래를 엘리베이터의 필요 속도로 회전시키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감속기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터 소리의 높낮이에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때 감속기 운행 시 샤프트와 휠의 맞물림으로 발생하는 진동이 주 도르래에 전달되고 전달된 진동은 주 로프를 타고 카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러한 진동을 감쇄시키기 위해 권상기가 설치되는 기계대에는 방진 패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동을 잡지 못하였을 때 권상기에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그 결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결함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질량 불평형이 있습니다. 질량 불평형은 진동 발생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진단 시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결함 중 하나로 불균형한 질량 분포에 의해 무게중심의 위치가 회전 중심에서 어긋나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소재 내부의 기포 또는 밀도의 불균일, 가공공차 또는 키워온 부품의 불균일 형태, 유지 보수에 의한 질량 변동, 기타 질량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러한 원인들이 이 영상과 같은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두 번째로 정렬 불량입니다. 구동축과 피동축의 정렬 불량 및 베어링과 축의 정렬 불량이 이 두 개의 부품이 서로 중심선에 일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진동 발생 원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이고 베어링 및 커플링 등의 마모를 가속화시킵니다. 평각 정렬 불량은 이 영상에서 이것과 같은 움직임으로 진동이 발생합니다.
편심 정렬 불량은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진동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베어링 결함이 있습니다. 샤프트에 조립되는 베어링이 부적절한 윤활 및 부적절한 설치, 부식, 과열, 과대 하중에 의해 결함이 발생할 시 진동을 포함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기어에 결함이 있습니다. 접촉되는 기어의 이 표면에는 매우 높은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힘으로 인해 이의 변형이 발생하고 하중이 제거되면 회복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피로 파괴가 시작됩니다. 또한 부적절한 윤활유나 윤활유의 오염, 윤활유의 부족에 의해 기어 2에서 소성 변형 또는 열적 손상이 발생하여 기어의 고장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한 결함의 유형을 살펴봅시다. 고하중으로 치면의 표면에서 재료의 피로로 상당히 큰 금속 조각이 치면에서 탈락하는 손상인 박락 현상, 장시간의 기동으로 인해 재료가 점차 줄어드는 마모, 과대한 접촉 응력에 의해 재료가 항복하여 영구 변형되어 발생하는 소성 변형, 기어 재료의 접촉 응력이 반복하여 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점식, 치면 마찰 등으로 인한 열 발생으로 인한 열적 손상, 접촉부의 국부적 마찰 과열에 따라 유막 파괴로 인한 스코어링 등과 같은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11월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서 발행한 논문집에 승강기용 원기어 방식 권상기의 점식 발생 사례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점식 발생으로 인해 심한 진동과 그로 인한 권상기의 작동 불능을 야기할 가능성, 기어 교체 시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식 발생의 원인을 찾아갔습니다. 우선 이 승강기는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권상기의 전동기 스펙은 분당 60m의 속도, 30인승, 전체 행정은 100m로 15층의 경우 약 50m인 일반 아파트용 승강기보다 2배 이상 긴 행정에서 운행합니다. 따라서 긴 행정으로 인해 웜기어는 부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웜기어가 노출된 환경을 살펴보면 우선 발전소에 높은 기온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상기의 스펙에서 추천되는 행정보다 긴 행정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부하를 받습니다. 기어 자체는 밀봉되어 있고 윤활유로 보호됩니다. 또한 본 사례에서는 이물질과 관련된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원기어는 축하중이 2000kg의 용량일 경우 축하중 9000kg의 환경에서 H사의 의무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동 원인을 분석하면 첫째로 기어의 정렬 불량으로 290Hz 대역에서 공진이 발생하였지만 크기가 작고 점식이 발생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인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로 레일과 카의 틀어짐에 의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점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로 웜기어의 설계 하중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넷째로 승강기의 설계 검증을 위해 타사의 설계 데이터를 대입하여 검토한 결과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계적인 설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점식 원인 발생을 분석하였습니다. 윤활유에 있어서 합성유를 사용한 경우가 광유를 사용한 경우보다 더 좋은 수명 결과를 얻었다는 데이터와 열 처리한 기어의 경우 수명에 좋은 영향이 끼친다는 정보, 그리고 웜 권상기의 수명은 웜의 열 처리보다 윤활유에 영향이 큰 것으로 시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본 사례의 윤활유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EP320 계열의 광유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섭씨 -10도에서 5도 사이의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추천되고 있기 때문에 본 사례 발전소에서의 환경과 부적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섭씨 5도에서 40도 사이에서 사용되도록 추천되는 합성유 460 계열의 사용을 권고하여 이번 사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권상기 결함의 개선 방안 및 예방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습니다. 윤활유 유량 확인하기. 감속기 케이스 측면에는 유명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명계의 표시점까지 윤활유가 채워져 있는지 매월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어 케이스, 커버부 등 접합부에 누유가 있는지 점검하기. 누유 방지를 위한 오링과 오일실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누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누유는 윤활유 부족을 야기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급유기 커버를 닫아놓기. 기어 케이스에는 감속기 오일을 보충할 수 있는 급유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 감속기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점검 후 급유기 커버를 닫지 않을 경우 금속편이나 이물질의 혼입으로 인해 기어 및 베어링 등의 손상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활유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 오일의 점도가 낮아질 경우 윤활 효과가 떨어져 기어 또는 베어링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윤활막 형성이 가능할 정도의 점도를 가진 윤활유 선정하기. 점도가 낮은 오일을 사용할 경우 유막이 파괴되어 시면이 접촉하게 되면 손상을 야기하므로 충분한 점도를 가진 윤활유를 선정해야 합니다. 알맞은 기어의 재료와 가공 정도 선정하기.
기어의 재료나 열 처리 경도는 감속기의 마모 수명에 영향을 미치며 가공의 정도에 따라 성능, 즉 효율,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어가 노출되는 환경과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권상기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특허에는 차동 방식 유성 기어 감속기가 있습니다. 이 발명은 2단으로 된 유성치 차열을 이용해 열이나 소음의 발생으로 전동 효율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높은 감속비를 구현했습니다. 국외 특허에는 엘리베이터형 권상기 그 자체가 있습니다. 1980년대 특허로 이전까지는 웜기어형 감속기가 주로 사용됐지만 헬리컬 기어를 사용한 감속기가 이 발명의 핵심이며 저소음과 저진동성에 뛰어난 권상기를 발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경상대학교 트라이볼로지 6조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짧게 후기를 남깁니다. 영상 제작 시간이 많이 짧아 내용 자체가 짜임새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만든 만큼 여러분의 흥미를 돋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댓구알도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또 여러분과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